P에 대한 겁니다. 요거는 제가 풀어오라 그랬죠. 풀어서 갖고 오고 바로 풀이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바로 할 겁니다. 보세요. 갈게. 바로 할게요. 첫 번째 보니까 우리 하던 대로 할까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묶어주는 게 좋겠고요. 그런 다음에 birds with the longest childhood and those what migrate with their parents to tend to have the most efficient migration route. 이렇게. 동사가 지금 하나예요. 동사가 지금 하나야. 어머나. 그럼 동사가 지금 하나니까 접속사가 몇 개 필요합니까? 안 필요해요. 원래 안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요. what이란 단어가. 근데 what이란 단어를 보는 것도 되게 이상하죠. 오케이? 왜냐하면 what이란 단어는 항상 뒤에 명사 없고 이것까지는 맞아요. 근데 앞에 명사가 없어야 되거든. 근데 앞에 여기 명사가 있네요. 저거는 선행사로 칠 수 있는 거죠. 네? 도즈는 선행사로 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선행사죠. 선행사니까 what이 아니죠. what이 아니니까 뭘 썼어야 돼? that을 써도 되고 위치를 써도 되는 거죠. 어쨌거나 여기까지 하고 나서 주영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렇게 하고 나면 동사 하나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가짜 동사를 진짜 동사로 바꿨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디? 여기를 없애서 얘가 주어가 되고 동사가 되는 형태로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딱 맞습니다. 됐을까요? 사실은 이제 첫 번째 문장을 가지고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게 거의 마지막 문법 문제 풀이잖아요, 오늘이. 그러니까 사실은 절대로 잊지 마시라. 요것만 가지고도 상당히 많은 문제가 풀린다. 더더욱이 우리는 되게 유리한 게 고쳐서 쓰는 것까지 안 가도 되거든. 틀린 것만 찾아도 되거든. 울면 땡큐야. 그러니까 요것만 잘해도 진짜 많이 풀려요. 아시겠죠? 다음 거 오케이. 자, 똑같이 해볼게요. Plant eating animals completely lose their food sources and die out. And so are the animals that preys upon themselves. 이렇게. 동사가 지금 문장은 짧은데 동사가 4개씩이나 있어요. 동사가 4개니까 접사는 3개가 필요하겠죠? 어디 있어? 제일 먼저 보니까 여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end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 다음에 that이 있죠. 이렇게. 어머 잠깐만 눈에 보이는 거 먼저 해결할게요. 요 that은 뒤에 동사부터 나왔잖아요. 주격 관계 대명사다. 관계 대명사가 주격이 되면 항상 뭐 선행사와 수일치 s를 지웠어야지 맞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딴 건 어때요? 여기서 so are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 뭡니까? so 동사 주어라고 하는 동의 표현의 도치였던 거죠. 그럼 여기서 도치라는 것을 할 때 동사의 종류가 비동사냐 일반 동사냐가 되게 중요한 것이었었죠. 그 앞에 뒤져버렸어. 마찬가지로 얘네도 뒤져버렸어 라고 하는 일반 동사를 대신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are가 아니라 여기를 do라고 바꿨어야 된다. 됐을까요? 오케이? 끝입니까? 그렇지. 여기서 걔네가 prey on 하면 원래 prey가 뭡니까? 먹이라는 뜻이거든요. prey on 하면 on이라는 단어의 기본 의미가 뭐예요? on이랑 upon이랑 똑같습니다. on의 기본 뜻이 뭐예요? 접촉이야. 이렇게. 내가 여기 기댔잖아요. 닿아야 기댈 수 있어요. 이걸 lean on이라고 하죠. 의존하는 거 depend on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prey on 하면 뭡니까? 뭐뭐를 주식으로 산다 이런 겁니다. 주식으로 이걸 주로 먹고 산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럼 자기 자신을 주로 먹고 사는 겁니까? 뭐야 미친 거야? 말이 안 되잖아. 뭐? dam이라고 바꿔주셔야 된다. 네. 봐봐. 지금 기훈이 질문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다가 그냥 대명사를 쓸 거냐 아니면 제기 대명사를 쓸 거냐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어떤 거냐면 너 그래서 it을 쓸 거니 itself를 쓸 거니 이런 식으로 뭐 예시는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겠죠. 뭐 힘이냐 힘셀프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데 문제를 푼 요령 어떻게 푼다 그랬어요? 이거는 일단 선행사의 위치로 푼다. 선행사의 위치로 푼다. 네. 여기 있어요. 아까 손들래니까 그치가 지금. 야, 더 이상은 없어. 가서 달라 그래 이제. 여기 있다. 하나 남았다.
딱 하나 남았네요. 됐죠? 봐봐. 그럼 선행사의 위치로 집중. 봐봐. 선행사의 위치로 풀어야 된다. 선행사의 위치로 푼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말했었죠. Tom loves him 이 있고요. Tom loves himself 이렇게 있더라. 두 가지가 나눠지는데 대명사 문제가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난이도가 높지 않은데 발견이 좀 안 된다. 그러니까 그 개념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문제풀이 과정에서 조금 헷갈리게 된다. 왜냐하면 얘나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지 않아요. 얘도 맞는 문장이고 얘도 맞는 문장이에요. 문법적으로. 근데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여기서 힘은 누굴 말하는 겁니까? 선행사의 위치니까 선행사가 문장 밖에 있는 거죠. 탐은 어떤 다른 아이를 좋아하는 거예요. 오케이? 취향은 존중할 수 있죠. 뭐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여기서는 선행사가 문장 안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선행사가 문장 안에 있냐? 선행사가 문장 밖에 있냐? 이렇게 구분하는 거다라고 1차적으로 알려드렸었고 여기서 이제 확장판이 있다. 요거에 대한 확장판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거, 그때 예문 들었던 거 그대로 들어드릴게요. 탐이란 아이가 asked John, 탐이 존한테 요청을 한 거죠. 뭐 해라? to see 하고 나서 him이냐 himself냐 하고 나서 in the mirror. 근데 거울에 비친 누구를 볼 것이냐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원칙을 바꾸지 마라. 원칙은 선행사가 문장 안에 있니 밖에 있니자. 근데 대명사, 여기서 한 가지 지식이 필요한 거죠. 요 대명사의 선행사를 찾을 때, 선행사의 위치를 찾을 때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뭘 포함한다? 준동사를 포함하는 거다. 즉 문장 아니냐 밖이냐라고 할 때 그 문장에 대한 범위를 준동사를 포함해서 정해야 된다. 준동사를 포함해서. 준동사를 포함시키는 거니까 얘에 대한 선행사를 찾을 때 준동사 어디? 얘를 포함시키는 거죠. to see에 대한 행위자가 누굽니까? 얘잖아. 그죠? 그럼 우리 범위를 이렇게 정해줘야 된다. 요 안에 있냐 밖에 있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힘이 되면 누가 되는 거야? 탐이 되는 거고요. himself가 되면 요 안에 있으니까 존이 되는 거다.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요 개념을 그대로 여기 적용시켜 보면 얘에 대한 선행사를 찾아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준동사가 없으니까 그냥 요 안에서 찾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조심할 것은 prey에 대한 주어가 얘 대신데 이 대시보다 animal이다. 이렇게. 그러면 애니멀이 자기 자신을 먹이로 삼으면 자기 자신을 막 갉아먹으면 사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선행사 문장 밖에 있다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themselves가 아니라 them을 썼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됐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머릿속의 개념상 일단 첫 번째 1차적으로 대명사가 나오면 무조건 선행사다. 대명사는 선행사다. 이 공식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다만 여기서 대명사의 수를 찾을 것이냐 대명사의 위치를 찾을 것이냐 나눠지긴 하지만 일단 대명사가 나오면 무조건 선행사를 찾는다. 이렇게 개념을 잡아 놓으시는 게 좋다.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 것은 그냥 대명사냐 제기사냐 라고 하는 것에서는 선행사의 위치를 찾아라. 요거 한 가지 포함해서 됐을까요? 이렇게 기억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대명사가 우리가 풀이하면서도 몇 번 말했었지만 대명사 찾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조금 의식적으로 문법 문제 풀 때는 혹시 이번에 이제 시험 보면서 대명사가 선택지에 있으면 그때는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독해 지문 읽으면서까지 이걸 다 할 수는 없고 독해 지문 읽으면서 그냥 쭉쭉쭉 읽으시면 되는데 문법 문제에서는 대명사가 나왔어. 그럼 선행사를 꼭 찾겠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됐죠? 3번입니다. 가볼게요. But in reality, the large majority, 아이고, 요거는 몇 번 했었으니까 바로 밑줄 쳐야 돼. The large majority of, majority of가 뭐야? 에이, 그지? 이거 부분 표시였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거는 외워야 돼. 요 정도 남기하는 거야. majority. 그러니까 얘는 부분 표시니까 어디가 중요하다? supplement. 얘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수일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is가 아니라 뭘 써야 된다? are 이라는 형태를 써주는 것이 맞다. 됐죠? 그리고 may not even be complete 아유, 잘 읽히지도 않는다, 씨. 비동사니까 비동사 플러스 pp라는 수동태가 된 거잖아. 그럼 여기서 얘는 얘를 수식하는 거잖아요. 동사에 대한 수식이 되는 거니까 complete가 아니라 completely라고 하는 부사가 들어가는 것이 맞겠다. 됐죠? by your body, 이건 됐고요. 됐니? 괜찮아요? 다음 갈게요. 4번입니다. The guest lecturer then led a discussion which the students were asked
to give their impression of himself. 이렇게 됐죠? 동사 지금 두 개입니다. 동사가 두 개라서 뭐가 필요하니?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어디 있니? which. 잠깐만, which가 접속사인 건 맞죠? 그럼 which를 보자마자 머릿속에 딱 세 단어죠. 뭐? which what이죠. which what. who, which what은 빠진 명사가 있어야만 하는 거죠. 있어야만 하는 건데 뒤를 보니까 얘네들이 were asked 요청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표현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라고요. 빠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which라는 표현은 무조건 틀린 거죠. 물론 바꾸는 것까지 하면 제일 좋아. 어떻게 바꾸면 되겠어요? 오, that은 안 돼요. 맞아요. 컴마 대시 안 될 뿐더러 그때의 that은 관계되면서 대시 되거나 접속사 대시 될 텐데 접속사 대신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자리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뭐 그 디스커션 명사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라서 관계 대명사가 들어갈 수는 없고요. 접속사 대도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 뭘 써야 돼? 관계 부사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where 쓰면 되거나 아니면 그 회의에서인 거니까 이것도 괜찮아요. in이치라는 형태까지도 괜찮습니다. 어쨌거나 which를 쓰면 안 된다. 빠진 명사가 없기 때문에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는 거야. 끝입니까? 일부러 한번 또 냈어요. himself를 썼는데 이 안에 없어. 단수 명사가 없잖아 아예. 그럼 어떻게 쓰겠어? 그럼 누굴 말하는 거야? 렉처러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문장 밖에 있잖아요. 맞습니까? 문장 밖에 있기 때문에 여기 뭘 썼어야 된다? him이라는 형태를 썼어야지 맞는 거다. 괜찮죠? 다음 5번입니다. friction, 마찰력에 대한 질문이었죠? Friction always works. 동사입니다. In the direction opposite to the direction which the object is moving or trying to move. 이렇게요. 동사가 지금 두 개다. 동사가 두 개니까 접사 한 개. 어디요? which. 오케이, which. 그럼 이 접속사인 건 맞죠? 접속사인 거 맞으니까 어디 봐야 돼? 접속사는 무조건 뒤를 봐라. 그럼 여기 또 which네? 그럼 뒤에 빠진 명사가 있어야겠네? The object is moving. 움직이고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move라는 단어는 자동사입니까? 타동사입니까? 그가 상자를 옮겼습니다. 어떻게 씁니까? He moved the box라고 쓰죠. 그럼 타동사잖아요. 그럼 move가 자동사야, 타동사야? 얘가 만약에 타동사잖아? 그럼 which 쓰는 거 맞아요. which가 move가 자동사잖아? 그럼 which 쓰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어떻게 안다? 어떻게 안다? 증명해봐라. 어떻게 증명해봐라? 얘를 넣어봐라. 앞에 있는 명사를 넣어봐라. 넣어봤을 때 말이 된다 라고 하면 그거는 빠지면서 있는 거니까 관계 대명사로 가는 겁니다. 잠깐 다시. 어리둥절한 표정들이 많은데 한 가지만 이렇게 말을 해볼게요. 앞에 주어 동사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더 박스 하고 나서 which he moved 이렇게 하면 which가 맞아요, 틀려요? 이 문장에서 which는 맞아요. 여기서 which는 타동사거든요. 당신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뭐 어떻게 알아? 관계사랑 관련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은 남아있는 녀석을 비어있는 자리에 넣어보셔라. 넣어보면 he moved the box. 말 돼요, 안 돼요? 말이 되죠. 그럼 여기 명사 빠진 게 있는 거고 빠진 명사가 있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를 쓰는 것이 맞다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이렇게 증명하는 거니까 이 앞에 있는 direction, 이 direction을 move 뒤로 옮겨보면 그가 방향을 이동시켰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방향을 muve합니까? 방향을 muve하지 않아요. 이해됩니까? 그럼 빠지면서 있는 거 없는 거야? 없어요. 여기서 muve는 자동사로 쓴 겁니다. 그럼 뭘 썼어야 돼요? 여기서는 where도 괜찮긴 하거든요. where도 괜찮긴 한데 그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맞아요. to which가 이거 빨간색으로 되겠죠? 여기다가 to which라는 형태를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잘 어울리겠다. 됐어요? 요거 되게 여러 번 말했었는데 잠깐 한 번만 더 할게. 혹시 이번에 이제 시험 범위에 관계사랑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이 형태를 조금 조심하시라고 그랬죠. 이렇게 됐을 때 조심하시라고 그랬죠. 이때. 그러니까 다시 색깔로 구분해 볼게. 이 move가 여기 나온 동사가 자동사다. 자동사라면 빠진 명사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뭘 써야 돼? 관계 부사를 쓰는 것이고 혹시라도 얘가 타동사가 된다면 여긴 빠진 명사가 있는 거니까 여긴 뭘 써야 된다? 관계 대명사를 쓰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구분을 어떻게 할 거냐, 증명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 남아있는 그 명사를 넣었을 때 얘는 말이 안 될 거고요. 얘는 넣었을 때 말이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구분해 주시라.
됐죠? 요건 이런 게 현실적으로 실전에서 써먹는 거거든요. 관계대명사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니까 요런 걸 좀 봐주시면 좋겠다. 됐니? 다음 갈게요. 자, 6번으로 가볼게요. 6번, 이거 뭐야, 왜 이래. 자, 6번 보면 일단 동사를 좀 먼저 써야 되는데 because of their structure is not complex 라고 나왔어요. 일단 is라는 단어가 동사가 되고요. They are easy to break down and hold few nutrients for their body other than the sugars which they are made 라는 형태가 되어 있죠. 이게 동사입니다. 어머, 동사가 4개씩이나 있어요. 동사가 4개니까 접사 몇 개 필요하니? 3개를 써야 되는데 해볼까요? 제일 먼저 어디 있어요? 여기 and가 있네요. 하나 더 있죠. 여기 which라고 되어 있어요. 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럼 뭔가 잘못된 거야. 그럼 동사 하나를 없애는 방식도 괜찮고 아니면 접속사를 하나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고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겠어요? 접속사를 만들어줘야겠죠. because of가 아니라 because를 쓰면 동사의 개수와 접사의 개수를 딱 맞출 수 있는 형태가 되니까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끝인가요? 끝이야?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접속사 항상 뒤를 봐야 되는데 위치가 나왔으니까 위치 뒤엔 빠진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they are made. 그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빠진 게 없잖아요. 그죠? 아니 없으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줄까? 빠진 명사 자리를 만들 수도 있고요. 이 위치를 바꿀 수도 있어요.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made 이렇게 쓰면 어때요? of보다 from이 더 잘 어울리겠다. 왜냐면 sugar니까 from. 이렇게 쓰면 위치를 그대로 살려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물론 이 from 옮겨서 from 위치라고 써도 괜찮고요. 그리고 where이라고 써도 괜찮은데 where는 잘 안 어울려요. 사실은 이제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여기다 전체 하나 써주는 형태로 문장을 써주시면 딱 맞겠습니다. 됐어요? 괜찮아? 그러니까 봐봐. 근데 지금 요 설명이 그럼 내가 저 전치사를 난 집어넣는 저런 행위들을 잘 못할 것 같다. 저건 너무 어렵다. 내 수준에 너무 어려워라고 느낄 수 있어요. 괜찮아. 어차피 우리는 바꾸는 게 아니라니까. 찾아내기만 하면 돼. 이거 이상하다를 찾기만 하면 돼요. 얼마나 땡큐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후위치왓을 보고 후위치왓은 무조건 빠진 명사가 있어야 돼.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푸는 거야. 아시겠죠? 오케이? 후위치왓은 빠진 명사가 있어야만 해. 없으니까 틀린 거야. 오케이? 거기까지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다음 할게요. 7번입니다. If we take the glass contained orange juice and hit them, we will still have two different glasses of water with different chemical makeup. But now they will also have different temperatures. 동사가 지금 4개입니다. 동사가 4개니까 접속사가 몇 개 필요해요? 찾아볼까요? 제일 먼저 if부터 어디까지 갈까요? 여기까지 갈까요? 이렇게. 아니 하나가 더 필요하네요. 어디요? but이란 단어가 접속사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는 동사의 개수랑 접사의 개수까지 다 괜찮고요. if 뒤엔 빠지면서 없어야 되는 것도 괜찮고 뭐 다른 거 문제될 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거슬리는 단어가 하나 있네요. 어디요? 요 contained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얘가 동사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개수가 안 맞으니까. 그럼 얘가 동사가 아니라면 뭐겠어요? 그렇죠. 잠깐 다시 지우가 되게 대답을 잘 해줬는데 동사 원형의 ed가 나오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 얘가 과거형 동사일 수도 있고 또 하나 형용사일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과거 동사가 아니라는 판단을 했잖아요. 그럼 뭐다? 형용사다. 형용사는 뭐다? 분사다. 분사는 뭐한다? 명사하고의 관계를 따진다. 명사하고의 관계를 따져서 여기가 되는 겁니다. 그 유리잔 이 가지고 있는 겁니까? 유리잔 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둘 다 될 수 있죠. 둘 다 될 수 있으니까 어디 봐라? 가설을 세워서 뒤를 보니까 여기 목적어 여기 나왔네요. 그럼 뭘 써야 된다? 능동이다. 그러니까 containing 이런 형태를 써주는 거다. 됐죠? 요거 일부러 문제 낸 건데 우리 요번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뒤에서 수식하는 분사. 요게 시험 범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낸 거거든요. 요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과거 분사랑 네. 수동태랑 분사랑 오. 다시. 과거 분사랑 수동태랑. 그 구분할 때는 정동사인지 준동사인지. 그렇죠. 그러니까 봐봐. 지금 이제
들어온 질문은 뭐냐면, 아니 근데 과거 분사라고 하는 거랑 수동태랑 어떻게 구분합니까? 라고 물어본 건데, 이거는 뭐 질문하고 기훈이가 질문하고 대답까지 다 한 건데, 수동태는 동사죠. BPP니까. 해석상으로는 좀 비슷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비슷하죠. 왜냐하면 과거 분사가 수동의 의미가 있으니까. 다만 시제를 가진 진짜 동사는 시제를 갖지 않는 가짜 동사냐, 그 차이일 뿐이죠. 그러니까 그냥 사실 이제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한 가지만 이렇게 말해볼게요. 결국에 얘는 절의 개념이 되는 거고요. 얘는 구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매번 말했지만 구와 절은 서로 왔다 갔다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주어 동사의 개수와 접사의 개수, 그걸 맞출 거냐, 이제 맞춰야만 한다라는 개념 속에서 나오는 거죠. 해석은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죠. 됐을까요? 됐죠? 여기까지. 다른 건 어때요? 다른 건 뭐 별로 만질 거 없어요? 괜찮죠? 오케이. 다음 8번입니다. Specifically, 특히 a global food system what depends on just a narrow selection of plants. have 동사입니다. A greater chance of not being able to survive disease past and climate extremes. 이렇게요. 동사가 지금 2개입니다. 동사 2개니까 접사 몇 개 필요하니? 1개. 어딨니? what이 있죠. 근데 what을 딱 보자마자 뭐 해야 돼요? 뒤에 보니까 어머나 동사부터 나왔으니까 명사 빠진 거 맞네. 앞에 보니까 어머나 앞에 선행사 명사가 있네. 그럼 what이 아니죠. 뭘 써야 됩니까? 됐을까요? 모두 돼요. 위치 써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는 거죠. 어머나 묶어놓고 나서 생각을 하니까 누가 주어가 돼? 얘가 주어가 되죠. 주어인데 어머나 동사랑 수가 맞아야 되잖아. have가 아니라 뭘 써야 돼? has. 여기 2개가 틀린 겁니다. 됐을까요? 항상 주어 동사 수일치도 맞춰주셔야 됩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주어랑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또 많이 헷갈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하시라. 사실 여기는 그 문제 출제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한 건데 이 앞에 플랜트가 있거든. 그러니까 플랜트, have 막 맞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좀 이렇게 가로 묶어주시는 거, 요거 좀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다음 9번으로 갈까요? 그건 뭐니까 one study from 2018 showed가 일단 동사입니다. 이 동사. 그리고 what coffee improved reaction time in those with or without poor sleep. But caffeine seemed to be increased errors in the group with little sleep. 이렇게. 요 내용 기억나시죠? 커피를 먹어도 잠을 많이 안 자면 꽝이야. 이렇게. 동사 지금 3개입니다. 동사 3개니까 접수 몇 개 필요해요? 2개. 여기 what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어디요? but 이런 단어가 있네요. 동사의 개수랑 접사의 개수는 잘 맞췄어요. 괜찮죠? 근데 일단 what이 나왔죠. what 이란 단어를 보자마자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무조건 뒤를 봐야죠. which what이니까. which what이니까 무조건 뒤를 봐서 빠지면서 있어야만 하는 건데 coffee improved reaction time 빠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what이 안 된다. 뭘 쓸까요? 여기 지금 showed란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니까 what 말고 that 이라는 형태를 써주시면 딱 맞겠다. show that 이런 걸 보여줍니다. 됐니? 그런 다음에 카페인이 그래 보입니다. 뭐 하는 것처럼 보이니? to be increased error. 이 뭐야 이게? 실수를 증가시키는 거죠. 커피 맞니? 카페인이 실수를 증가시키는 거죠. 주어동사 목적어 능동의 형태가 되는 거니까 increased가 아니라 increasing. 됐죠? to be increasing. 네. 오, 괜찮아요. 여기 to be increasing이라 쓰지 말고 to 그냥 increase라고 써도 되겠죠. 사실 이 의미가 더 잘 어울리긴 해요. 네. 왜냐면 이제 진행의 의미가 들어갈 필요는 없으니까요. 됐죠? 다음에 뒤에는 그냥 괜찮고요. 10번으로 갈게요. This tendency may result from socialization process, which women are encouraged to care for their family. Men are encouraged to be successful in competitive work environment. 동사 지금 3개입니다. 동사 3개니까 접사 몇 개? 찾아봐. 어디요? which 이렇게 있네요. 또 하나 더. 여기 and 이렇게요. 괜찮아? 됐죠? and라고 말한 거잖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동사가 지금 3개, 접사가 2개. 괜찮죠? 그러면 여기서 이 경향이 소셜라이즈 프로세스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요. 근데 얘들아, 요거는 문제로 출제하진 않았는데 이것도 하나 알아는 두세요. 여기 result from이 있고 result 뭐 있어요? result라는 단어 뒤에 전치사가 2개입니다. 어떻게 2개예요? result? in이 있고요. from이 있죠. 차이는 뭡니까?
in 뒤에 뭐 나와야 돼요? 맞아요. in 뒤엔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from 뒤엔 뭐가 나옵니까? 그렇지. 원인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괜찮죠? 그리고 위치. 근데 잠깐 위치니까 뒤에 빠지면서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는 건 잠깐 미안해. 있어야 되죠. 후이추하시니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women are encouraged. 여성들이 권장을 받았어요. 격려받았어요. 뭐 하라고? Take care for the family. 가족들을 보살피라고. 그럼 빠지면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없잖아. 빠지면서가. 뭐 어디에 넣어야 돼? 둘 데가 그 프로세스 집어넣을 자리가 있어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뭘 썼어야 돼? 여기서 위치가 아니라 인위치 그 과정에서 그 처리 과정에서요. 그렇죠? 사회화 과정에서 이렇게 한 거죠. 아니면 마음에 안 들면 where 쓰세요. 이렇게 바꿔도 돼요. 어쨌거나 위치니까 뒤에 빠지면서 있어야만 하는데 없다. 그러니 잘못됐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리고 남성들은 뭐 이렇게 가서 성공해야 돼요. 가서 싸워서 이겨라. 뭐 이렇게 이제 사람들한테 들은 거죠. 괜찮죠? 나머지는 11번입니다. And thousands of traditional varieties replaced by a small number of new sugar productive. 뭐야? 동사가 없어요. 봐봐. 잘 들어봐 얘들아. 내가 동사가 없어라고 바로 이제 글을 읽어버렸잖아. 너희는 아닌데 replace가 동사가 되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거 하나만 이거 하나 물어보자. 여기에 써 있는데요. 동사 원형에 ed가 있어요. 얘는 두 가지의 경우일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과거형 동사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형용사일 수 있거든요. 이 형용사가 된 것을 우리는 과거 분사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럼 아까 기훈이가 물어봤던 거랑 똑같죠? 이거는 동사고요. 얘는 동사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동사냐 가짜 동사냐 이렇게 나눠지는 건데 질문합시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딱 보자마자 얘는 진짜 동사네, 얘는 가짜 동사네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구별을 해야 그것에 맞춰서 접속사의 개수를 세보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압니까? 다시? 수동인지 능동인지.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좋아요. 또? 꾸며주냐 안 꾸며주냐 그걸로 구분하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유빈이가 말한 게 틀린 말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과거분사니 형용사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것이고 동사는 누굴 꾸며주는 게 아니니까 그것도 괜찮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글을 읽다가 그 판단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석할 때 써먹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는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또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정확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우가 처음으로 맞는 대답을 그런 거야? 자, 봐봐. 근데 시우 말한 게 정확히 맞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동사다. 얘가 이것부터 먼저 다시 설명할게요. 얘가 만약 과거 분사잖아요. 과거 분사라는 말을 듣자마자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게 뭡니까? 맞아요. 과거 분사는 수동이 먼저 떠올라야 되죠. 그러니까 수동이 뭡니까 그러면? 그렇지. 훌륭해. 그래, 방학 때 놀진 않았잖아. 그지? 훌륭해. 그래서 과거분사라고 하는 걸 듣자마자 수동이 떠올라야 되고 수동이라고 하는 건 목적어를 앞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동이 뭐야? 라고 하면 당하는 거예요. 다 이것만 하는데 그딴 거 하지 말고 수동의 핵심은 목적어를 앞에 쓴다예요. 그러면 얘가 과거분사는 수동이다. 수동이라면 뒤에 있는 목적어를 앞에 썼을 것이다. 뒤에 목적어 명사가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안 남아있는 거죠. 근데 얘는 그냥 과거 동사를 그냥 쓴 거잖아요. 그럼 동사를 쓴 거야. 그럼 뒤에 목적어 명사가 남아있겠죠. 이해됩니까? 사실 지금 내가 설명한 거랑 아까 지우가 대답한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 얘는 능동이고 얘는 수동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됐습니까? 나는 딱 보자마자 replace라는 단어가 동사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어요. 왜요? 없잖아요. 과거 분사를 쓴 거거든요. 이 문장은 동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주 간단히 해결이 가능하죠. 이렇게요. 됐어요? 수천 종의 전통적인 이 변종들, 다른 이제 다양한 종들이 were replaced, 대체되어졌습니다. 뭐에 의해서? 작은 superlative. 이거 어떤 얘기인지 기억나시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식량에 대한 제한, 식량을 이제 좀 줄였단 말이야. 그건 지네가 한 거다. 왜? 전쟁통에 있다 보니까 먹고 살려다 보니까 생존을 위해서 생산성이 굉장히 높은 몇 가지를 가지고 다양성을 없애버렸다라는 거죠. 그게 단기적으로는 좋았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은 거다. 이렇게 말했던 거 기억나시죠? 딱 그 얘기입니다. 됐을까요? 오케이. 봐봐. 다시 정리할게요. 문법 문제는 잘 들어봐. 이게 이런 게 있거든요. 수업을 이렇게 나도 하다 보면 학생들하고 이제 상담할 때도 있고, 학생들하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너는 영어
영어의 어떤 영역이 나눠지잖아요. 리스닝도 있고, 리딩도 있고, 뭐 단어도 있고, 독해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쭉 봤을 때 너는 어떤 부분이 제일 약하니? 라고 물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대답이 첫 번째는 무조건 단어. 단어는 네가 외워야 돼.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외우셔야 되고 이거는. 두 번째가 문법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저는 문법적인 기초가 좀 약합니다. 문법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는 아니야.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여태까지 영어를 안 본 건 아니란 말이야. 기본적인 감각들은 있어요. 근데 이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학생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 문법을 정확히 알고 푸는 게 아니라 그냥 감으로 찍는 것 같아요. 그게 좀 나는 좀 답답하고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관련해서는 그 감각이 나쁜 게 아니에요. 감각이 있다는 게 왜 좋은 거지. 감으로라도 찍어서 맞췄으면 잘한 거 아니에요. 그거 훌륭한 거야. 그거를 내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괜찮아. 잘하고 있는 거야. 괜찮아요. 다만 거기에다가 조금의 이유를 덧붙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거니까 막 나는 문법이 약해서 그거 그만해. 괜찮으니까. 충분히 괜찮다니까. 그냥 거기다가 몇 가지만 더 하면 돼. 우리가 수업 시간에 오늘 생각해봐라. 오늘도 문법 11문제 풀었는데 11문제 풀면서 너희가 처음 듣는 개념이 있었어요? 저에겐 처음 들어. 이런 거 있었어요? 없잖아. 사실은 내가 너희한테 설명할 때 새로운 개념을 꺼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맨날 했던 얘기 돌아가거든. 했던 얘기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그러면 이런 거야. 나는 문법이 약합니다 라고 하면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자빠졌으니까 내가 그 얘기를 가지고 너희가 문법 문제를 풀 때 적용해 보시라고. 내가 안 해보니까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해봤어야지. 맨날 설명 들으면서 저 새끼 잘 푸네.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그걸 너희가 직접 해보시라고. 그렇게 쉬워져.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두 가지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어렵다, 힘들다. 그러니까 질문은 이거예요. 그거 언제까지 어려울 건데요? 그 어려운 거 언제까지 할 건데? 그러니까 학원에 다니는 이유와 이렇게 배우는 이유는 그 어려운 걸 쉽게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럼 하세요. 그러니까 어려운 걸 쉽게 만드시라고. 그 방법들 알려드리는 대로 너희가 하라고. 뒷짐지고 서가지고 평가단처럼 어려운 문제네, 힘든 문제네. 왜 평가질을 하고 있어, 선수가. 너희는 필드 위에 올라가서 뛰는 선수들이에요. 그 선수로서의 자세를 가져. 땀 흘리시고 고생하시고 지금처럼 내신 얼마 안 남아서 밤새고 잠도 많이 못 자가지고 피곤하고 힘들고 할 텐데 원래 그런 거잖아요. 원래 선수는 힘든 거잖아. 선수들 중에 배불뚝이 선수들 있습니까? 없어요. 운동하는 선수들 중에 배가 이만큼 나온 선수들은 없어요. 근데 웃긴 건 감독들을 보면 다 남자 감독인데 만삭이야 이렇게. 웃기잖아, 그지? 근데 잘 생각해봐. 코치나 감독들은 필드에서 뛰는 선수가 아니니까 뒷짐지고 서서 이거야 저거야 이렇게 명령질만 해도 돼. 그게 그들의 역할이니까.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너희들은 코치가 아니야. 방관자도 아니고요. 너희가 선수야. 필드 위에서 뛰는 선수라고요. 응? 왜 말로만 뭐라고 하냐? 난 이게 내 역할이니까요. 너희는 필드에서 뛰는 선수니까 땀을 흘리세요. 노력을 하시고 고생을 하는 거야. 어떻게 쉽게 얻어지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 잠깐 마지막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해서 어려운 거예요.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돼. 안 해봐서 어려운 거야. 그럼 되게 단순해져요. 어려워서 못하겠다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해결이 안 돼. 어려운 거 자체를 쉽게 어떻게 하냐. 이건 어렵잖아. 그치? 근데 내가 안 해서 어렵다는 주도권이 나한테 있어요. 내가 안 해서 어려웠던 거구나. 그럼 내가 하면 쉬워지겠네. 오케이? 그러니까 하시라고. 몸을 움직이시라. 아시겠죠? 조금만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을까요? 잔소리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오늘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파일이 열리는 동안에 몇 가지만 좀 이야기할게요. 도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 도표를 가지고 낼 수 있는 가장 쉬운 문제는 뭘까요? 그죠? 일치불일치. 우리 모의고사에서 본 딱 그 도표의 형태 그렇게 내는 게 가장 일반적인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나올 겁니다. 도표 문제로 출제가 될 거예요. 근데 일말의 가능성이 하나가 더 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얘도 문법 문제로 낼 수 있어요. 문법 문제로 내기 좋아요. 근데
두 가지거든요. 혹시라도 문법으로 내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이게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일치요. 수일치 표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문법으로는. 왜냐하면 수일치? 이게 지금 도표랑 뭔 상관이야?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뭐랑 관련되냐면 도표다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분수나 퍼센티지가 나오게 돼요. 자연스럽게.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분수나 수일치가 나오게 되면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아, 이거 부분 표시가 되는구나. 부분 표시니까 오브의 뒤쪽에 있는 명사를 봐야 되고 여기에 맞춰서 동사의 수일치를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 가지. 또 한 가지. 근데 이 가능성 높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비교. 왜냐하면 당연히 비교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얘가 얘보다 더 많아, 더 적어,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게 될 테니까 비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문법 문제로 비교를 내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별로 안 어려워서 요거 한 가지만 별로 안 어려우니까 한 가지만 비교할 때 제가 매번 강조하는 게 있어요.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한 것보다 맞아요. 비교하는 주체와 비교하는 대상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의 개념이 또 나와요. 어떤 개념? 바로 대명사요. 비교한 주체와 대상을 말했는데 비교한 주체가 복수야. 그럼 여기도 that of가 아니라 does of라는 형태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근데 큰 원칙 하나는 비교하는 주체와 비교하는 대상이 동일해야 된다는 거. 그 사실 자체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됐죠? 딱 이 정도까지만 하고 실제로 지문 속에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죠. 인간적으로 컴퓨터가 너무 느리지 않습니까? 자, 바로 볼게요. 자, 보시면 거기 48페이지라고 된 거 있습니다. 거기 보시니까 look at and think 도표를 보도록 할게요. What is the first thing that comes to mind?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야? When you hear the word Korea. 한국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네가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 그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도표 먼저 보니까 K 드라마 있고요. K 팝 있고요. K 푸드, 일렉트로닉 프로덕트, 샘송 말하는 거죠. 코리안 월 뭐 이렇게요. 야, 한국 전쟁 언제적 한국 전쟁을 지금 말하고 있어. 요거는 문제로 나올 확률도 되게 높죠. 왜냐면 요즘에 그 캐대헌 아직도 1위냐? 아직도 1위야? 아무튼 그 캐대헌도 있고 하니까 아마도 얘네가 나올 확률이 좀 있겠죠. 봅시다. 그려볼게요. 너무 느린데? 봅시다. The graph. 위에 나오는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은 the first thing that came to foreigners' mind. 외국인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말하는 겁니다. When they thought of Korea. 한국에 대해 생각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가보죠. 2012년에 Korean drama topped. 잠깐만요. topped 이 단어 거의 1위를 차지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동사 제가 이거 탑이 동사로 쓴 겁니다. 1위를 차지했습니다. The list at 27%. 잠깐만요. 27% 잖아요. 맞아요. 충분히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쓰면 어때요? 어때요? 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쿼터가 뭐예요? 25입니다. 25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27%가 됐을 때 맞는 말인 겁니다. 틀린 말이 아닌 거죠. 괜찮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좀 더 뒤에 가봅시다. 근데 컴마 위치 was followed 밑줄주세요. was followed 얘가 그러니까 1위가 첫 번째 것이 뒤따라집니다 라고 쓴 거죠. 이해됩니까? 뒤따라집니다 by K-pop 22%. 이건 이제 굳이 쓴다면 less than a quarter 이렇게 말을 해야겠죠. 오케이? 쿼터보다 less 더 적다 이렇게 말을 해야겠죠. 야,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여기 22%잖아요. 할 수 있는 장난을 다 쳐봅시다. 20%니까 이건 또 어떻게 비슷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More than one out of
5. 5개 중에 하나보다 많다. 어때요? 5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도 또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도표에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식들이 이렇게 장난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예 퍼센티지를 써도 되고 이렇게 분수의 형태를 써도 되고. 됐죠? 잠깐만요. 분수의 형태를 써도 된대요. 나온 김에 바로 이야기합시다. 야, 분수 쓸 때 분수 어떻게 쓰냐? 이게 분자와 분모가 있잖아요. 야, 씨, 영어 하면서 이런 게 하기 너무 힘드네요. 분자가 있고요. 분모가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분자는 기수로 쓰고요. 분모는 서수로 쓰는 겁니다. 기수, 서수가 뭐야, 이씨. 헷갈리잖아. 그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성겸아. 성겸이가 앞에서 서수가 뭐야? 그 서수가 뭐냐면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로 생각하시면 돼요. 순서니까 first, second, third가 되죠. 성경 됐어요? 순서니까 first, second, third가 되는 것이고요. 기수는 말 그대로 1, 2, 3, 4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5 이게 뭡니까? 5분의 1. 그렇죠. 이게 5분의 1이야. 그럼 1/5가 1 out of 5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5개 중에 하나, 5개에서 하나도 맞고 1/5를 썼으니까 5분의 1도 맞는 표현인 거야. 됐죠? 이런 식으로 장난도 칠 수 있는 거야.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들으면 오 그래 이지만 실제 너희가 문장에서 봤을 때 착각만 안 하면 돼. 몇 번 봤던 표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숫자로 써놓고 문제만 잘 풀어주시면 돼요. 이상한 짓거리만 하지 마. 드디어 되었군요. 자,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렇게요. 했죠? 여기 20%고요. Korean food, 한국 음식이 21%. 여기 21%니까 얘보다 조금 더 많아. More than 1/5 이렇게 써도 괜찮겠죠? And 그리고 electronic products 20%. 20%니까 딱 5분의 1 정도라고 표시할 수 있겠죠? 뒤에 보니까 in last place. 잠깐만. 야, 문장이 좀 이상하지 않냐? In last place was. 문장 좀 이상하죠? 내가 지금 이상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뭐 때문에 이상한 겁니까? 주어 자리인데. 그치. 주어 자리인데 명사가 없다. 이런 거죠. 그런 거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여기 보니까 was가 동사잖아요. 동사의 왼쪽에 뭐 있어야 됩니까? 명사가 있어야 되죠. 주어 자리 명사 들어가니까. 명사가 있어야 하는데 젠장. In last place 라고 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있죠. 주어가 앞에 없다. 앞에 없으면 어디겠다? 뒤에 있겠다. 우리 이런 거 뭐라고 합니까? 도치. 이런 걸 도치라고 해. The Korean were at 10%. 10%. 10%도 표현할 수 있겠죠? 바로 밑에 나옵니다. 어떻게? 이거 아니구나. 세븐이라구나. 10%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1 out of 10.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10개 중에 하나. 이게 10%가 되는 거죠. The result is just that. 그 결과가 우리한테 말해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about. 요 about을 전치사라고 보면 안 됩니다. 여기서 about은 전치사가 아니라 부사로 쓴 거야. 부사 about은 대략 이런 뜻입니다. 대략 70%. 7 out of 10 people. 그러니까 대략 70% 정도의 사람들이 thought of Korean entertainment.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K-pop, K-movie, K-drama 뭐 이런 거 본다는 거죠. 생각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K-pop and K-drama 이런 것들이요. And Korean food. 한국 음식에 대해서 생각하고요. When they 여기까지 묶어야겠구나. 이렇게. When they heard the word Korea. 한국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단어가 이런 거예요. 됐을까요? 옛날에 좀 한참 됐는데 미국 갔을 때 이렇게 엘리베이터 호텔에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어떤 백인 할아버지랑 같이 탔어요. 올라가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하이. 그래서 우리 이렇게 그런 문화도 되게 생경하죠. 우리나라는 낯선 사람 만나면 뭐 합니까? 외면하죠. 근데 거기는 낯선 사람 만나면 인사를 해. 낯선데 인사를 해. 그래서 뭐 하이 했더니 할아버지가 너 어디서 왔냐? 나 한국에서. 코리아 했더니 그 할아버지가 나한테 물어본 게 South? North?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너 남한에서 왔어? 북한에서 왔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죽을 수 있어. 민영아. 죽어. 궁.
자꾸 떠들어. 그 할아버지다 보니까 이 할아버지의 머릿속에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그 문화적으로 되게 강국 이게 아니라 전쟁 치른 나라인 거야. 아직도. 그냥 전쟁 치른 나라라서 그진 거야. 머릿속에 약간 그런 개념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약간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근데 요즘에 정말 많이 바뀌었다고요. 정말로 많이. 아주 많이 바뀌었다고 하고요. 그 일전에 한번 저쪽에 여기 옆 나라 잠깐 놀러 갔었거든요. 친구 선생님이랑 같이 놀러 가지고 거기서 이제 둘이 앉아가지고 맥주를 먹고 있었어. 꼬치에다가 맥주를 막 먹고 있는데 이게 정말 놀랍게도 옆 테이블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 둘이 맥주 마시고 있는데 말을 먼저 걸어요. 그냥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한국어로 대화했을 거 아니야. 한국말로 막 대화를 하니까 먼저 물어봐. 니네 한국에서 왔어? 이렇게. 한국에서 왔어. 했더니 말 걸고 해요. 그래서 같이 술 한잔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진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되게 어마어마한 나라가 됐거든요. 그거를 가장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야. 한국 사람들만 몰라. 다른 나라 사람들 다 알고 있는데. 그죠?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잠 깼으면 도표 하나만 더 볼까요? 얘 봐봐. 도표가 두 개니까 두 가지를 다 보셔야 됩니다. 얘는 보면 What is first thing that comes to mind when you hear the word Korea? 똑같습니다. 아까랑 똑같은데 K-pop, 한류 스타 이렇게 나오죠. 한류 스타가 나오고요. K 드라마가 있고 IT 프로덕트가 있고 이렇대요. 이게 2020년 자료다 보니까 아까 거랑 약간의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문장 같이 볼게요. This graph shows the first thing that comes to foreigners' minds when they thought Korea. 한국에 대해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 인 건데 K-pop, top the list. K-pop이 1위입니다. K-pop. Followed by Korean food, Hallyu Star, K-drama, and IT product. 이렇게요. 여기서 한 가지만 조심하세요. 문법적으로 요거 하나만. Followed by, 요거 하나 미쳐놓으세요. 요거 하나만. 오케이? 뒤따라지는 겁니다. 알겠죠? 뒤따라지는 거야. 얘가 1위고요. 뒤따라지는 거니까 뒤에 후순위들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다 which follow라고 쓰면 되게 웃긴 거야. 얘네가 따라가는 거야. 이해되세요? 오케이? 요거 잘 찾아주셔야 돼. 착각하지 말고. 문법은 나올 확률이 높진 않은데 그래도 혹시 조심하시라. 다음 마지막입니다. About 9 out of 10. 10명 중에 9명의 사람들은 thought of features related to Korean entertainment.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시장과 관련된 그런 요소들, 항목들, 그런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예를 들어 K-pop, 한류 스타, K-pop, K-드라마, and Korean food. 뭐 이런 정도입니다. 됐을까요? 아까 도표랑 거의 비슷해서. 자, 요거 보고 갈게요. 얘는 followed by 똑같습니다. 주르륵 여기부터 잠깐 볼게요. The result, just that. 그 결과가 우리한테 말해주는 것은 compared to 2012, 2012년과 비교해 봤을 때 2012년에 뭐 있었어요? 한국 전쟁이 있었어. 한국 전쟁. 여기는 about 9 out of 10 people thought of features related to Korean entertainment. 블라블라 여기까지 했던 문장이니까 The Korean War, 한국 전쟁이 was no longer mentioned in 2022. 2022년에는 더 이상 언급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됐니? 여기까지 하면 빼먹지 않고 다 이야기를 한 꼴이 되겠죠. 됐을까요? 봐봐. 참고로 지금 우리가 풀어본 문제들은 이거는 전부 다 다른 학교 기출 문제들에서만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변형 문제 변형 문제가 아니라 다른 학교들에서 냈던 문제들이에요. 근데 전체적인 난이도는 그렇게 높은 수준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약간 평이한 문제들, 그러니까 다른 학교 기출 문제들 중에서도 조금 평이한 애들만 모았어요. 그런데 9번을 잠깐 보면 요거는 본문을 조금 만졌죠. 조금씩 살짝,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 자체는 둔 상태에서 조금씩은 만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조금 어려운, 너희가 나 저거 처음 봐라고 할 만한 단어가 있죠. diverge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지금 요 문장만 좀 볼까요? If we take the glass containing orange juice and heat it. 오렌지 주스 갖다가 이렇게 가열한 거죠. 요거 내용 기억나시죠? 구성이 좀 다르다. 그래서 바닷물이 섞이지 않았어. 여기까지 갔던 거죠. 화학적 구성이 다르고 온도가 다르다. 섞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 갔던 겁니다. 근데
The result will be 2 glasses of water with distinct 여기 나오죠. distinct chemical makeup. 그러니까 화학 성분의 구성이 좀 달라진다. 근데 that 그것이 diverge in temperature. diverge가 무슨 뜻입니까? diverge가 나눠지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를 아마 네?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건데 몇 번 말씀드렸는데 모르는 단어 나왔을 때 일단 째려보라고 했잖아요. 째려보는데 여기 지금 접두사로 뭐가 들어갔어요? di가 들어갔잖아요. 원래 dis거든요. dis. disperge, disperge. 그러면 dis가 무슨 뜻입니까? dis 뜻이 두 개입니다. 첫 번째, not의 뜻이 있어요. not. 오케이? 그래서 like, dislike 했을 때 반이어가 되는 형태가 있고요. dis가 또 하나 어떤 뜻이 있냐면 따로따로라 뜻이 있어요. 따로따로 이렇게. 그러니까 구별하다가 영어로 뭡니까? distinguish죠. distinguish, distinguish 이렇게 되는 거. dis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따로따로. 확산시키다, 퍼뜨리다, disseminate 이런 단어들도 있어요. dis가 또 들어가죠. 따로따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나눠진다 이렇게 보시면 좀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유빈이가 말했던 감소는 dis가 아니라 de죠. de라는 단어는 파괴의 뜻이 있고요. 아래로라는 뜻이 있고요.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내가 모르는 단어가 없는 게 제일 좋고요. 혹시라도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해라? 일단 째려봐라. 째려보고 내가 알고 있는 단어들을 어떻게든 조합을 해보는 어차피 모르는 단어니까 그런 식으로 추론해보는 것도 괜찮다인 거고요. 좀 더 가보니까 온도가 좀 다른 거죠. 왜냐하면 가열을 쓰니까 당연히 온도도 다른 겁니다. 뒤에 if we could magically 블라블라 쭈루루루 가서 어디 보실 거냐면 여긴 좀 쉬웠죠. 왜냐면 maintain separation 그러니까 분리를 이제 유지한다라고 썼는데 이 separation이라는 단어도 요 SE도 따로따로라는 뜻입니다. 파트가 뭐야? 파트가 부분인데 부분을 따로따로 둔 거죠. separation, 분리하다, 구분하다 이런 뜻이 됐던 것이고요. 여기서 the cold water, 차가운 물이 higher density, 이제 밀도가 높아. 차가운 물의 높은 밀도는 would cause it, 그 물, 차가운 물로 하여금 to remain 남아있습니다. afloat. afloat가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 float라는 단어가 둥둥 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afloat라는 둥둥 떠있다 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얘가 higher density, 그 차가운 물이 누구? 뜨거운 물의 표면 위에 뜬다고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오케이? 물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 가라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됐어요? 그럼 반대말을 집어넣을 때 말이 되겠죠? 반대말은 뭐 쓸까요? 맞아요. 괜찮아요. 맞아요. 근데 think라는 단어는 동사가 되는 거니까 이제 ing로 바꿔서 thinking 이라는 형태도 괜찮고요. 요거 괜찮고 아래로 스며든다. 아래로 뭐 쓸 거야? 아래로 다운. 오케이, 다운. submerge 들어가면 sub 아래로 merge 아래로 합쳐진다. 아래로 스며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D가 됐던 겁니다. 잠깐만 다시 한 가지만. 어휘 문제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풀려고 그랬냐면 요거 좀 이상한데 반대말을 집어넣어 보시라. 근데 꼭 내가 반이어를 영어로 떠올려서 넣을 필요는 없고요. 반대되는 개념을 넣어봐서 맞냐 틀리냐 이렇게 가보는 거 괜찮고요. 다만 어휘 문제를 제가 일부러 하나 지금 풀고 있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원래 기본적으로 어휘 문제는 이제 반이어를 가지고 푸는 게 맞아요. 원래는 그게 맞습니다. 헌데 경희고 특은 작년부터 계속해서 뭘 냅니까? 비슷하게 생긴 단어들을 가지고 문제를 꾸준하게 냈었습니다. 한두 번씩은 꼭 냈었거든요. 작년에도 나왔었고 그 전년도에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 스펠링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거든. 왜냐하면 이제 남학생들이다 보니까 우린 단어를 어떻게 외웁니까? 일단 첫 번째로 안 외우고요. 두 번째로 어떻게 외웁니까? 그냥 째려보죠. 그냥 하염없이 바라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비슷하게 생기면 그냥 비슷한 뜻이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선생님께서 문제 출제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냈던 문제 뭐였어요? 요거 냈었다 그랬죠? 블렌드랑 블렌드 요거 냈었고요. 그 전년도에는 이것도 냈었어요. 요렇게도 냈었거든요. inhabit와 inhibit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단어 문제. 그러니까 너희가 모든 지문들을 다 이렇게 신경을 곤두세워서 읽을 수는 없고요. 어휘 문제는 한 가지만 그러니까 반이어를 기본으로 푸는 겁니다. 반이어를 기본으로 푸는 것이 맞되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그 단어의 생김새를 가지고도 장난질을 하니까 어휘 문제랑 관련해서는 스펠링을 잘 보시라. 어차피 밑줄 쳐져 있는 녀석들만 잘 보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쓱쓱쓱 막 보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문제 풀다 보면 어휘 문제를 풀다 보면 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다 맞는데 답이 없어 라고 느껴지실 때 스펠링을 잘 보시면 돼요. 알겠죠? 스펠링 때문에 내가 놓친 부분 이렇게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휘 문제는 어려워서 틀리는 것은 아닐 테니까 그런 실수, 좀 디테일한 부분 그거만 놓치지 마시라. 되셨죠? 신경 써 주시고. 자, 혹시 문제 지금 푼 거 중에서 나 요거는 물어보고 싶다. 혹시 있어요? 몇 번이요? 11번이요. 자, 11번 하나만 볼게요. 요거. 요 문제는, 보니까, The Demand for Freshness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옳은 거 골라야 되는 거죠. 해볼게. A를 보니까, freshness, 이 신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is said, 요렇게 이야기되어지죠. To be a term, 이런 용어다. 어떤 용어냐면, for food marketing. 푸드 마케팅에 관련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어때요? 괜찮죠? 괜찮죠? 뒤에 That is essential to preserve the environment.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인 겁니까? 이게 그럴듯해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freshness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자연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판매량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판매량에 도움이 되는 거죠. 실제로 자연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선한 뜻으로 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글 전체 내용 기억나세요? 이 freshness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오히려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오히려 탄소 발자국이 많이 남았고요. 오히려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남았고요. 오히려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정반대말인 거죠. 오히려. 됐죠? A가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A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지웁시다. 그리고 많이 지워지네요. 이렇게요. A가 매력적이긴 했어요. B를 보니까 in response to the need for freshness, 이 freshness에 대한 이제 요구에 응답을 해서 foreign vegetables, 여기 foreign vegetable 우리 본문에서 어떤 표현 나왔습니까? exotic이란 표현 나왔었거든요. 기억나시죠? Okay? Foreign vegetables are increasingly dependent on temperature control. 왜냐하면 우리 그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 온실에서 키운다고 했었으니까요. For a wide range of quality control. 이 품질 관리를 위해서 템퍼러처 컨트롤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됩니다. 어때요? 괜찮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도 더 많이 써. 환경에 좋지 않아. 이렇게 갔었던 거잖아요. 그럼 B가 들어가야겠네요. B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거 둘 다 들어가네요. 우리는 사실은 2만 보면 되긴 하지만 전체를 다 볼게요. C를 보니까 The use of pesticide. pest가 곤충, 해충, 곤충이죠. side가 죽인다는 뜻입니다. 영어 CID가 들어가면 죽인다는 뜻이에요. 죽다는 뜻입니다. Pesticide is one of the factors,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죠. Affecting the supply of soft food. 이 soft fruits라고 하는 것이 freshness랑 관련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랑말랑한 과일의 공급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주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맞잖아요. 이렇게 C가 들어가야겠죠. C는 중간에 들어가는 거였고, D를 보니까 The key to prevent waste of food. 이게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를 예방하는 가장 핵심은 is keeping its freshness. freshness를 유지하는 거다. freshness를 유지하다 보면 내가 여기 과일을 10개 갖다 놨어. 샌드위치 10개 갖다 놨어. 10개의 샌드위치를 갖다 놨는데 이걸 신선한 상태로 유지해야 돼. 근데 한 10시간 sorry. 10개 갖다 놓으니까 10시간 지나니까 애들이 시들시들해졌어. 어떡합니까? 갖다 버려야 돼. 그 음식물 쓰레기가 늘어나게 되잖아요. 됐어요? 그럼 얘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이로 갈게요. Campaigners are struggling. 이 사람들이 막 노력을 하고 있죠. To overproduce food as a supply for food demand. 얘네가 이걸 가지고 노력을 하는 겁니까? 분투하는 겁니까? 이렇게 해야만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걸 가지고 노력하진 않습니다. 막 쓰레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관계 자체가 틀렸으니까 정답은 2번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됐을까요? 자, 또 하나만 더 할까요? 네. 93번이
13번. 그리고요. 민호 몇 번? 1번? 2번이요? 2번 먼저 보고 13번 보고 할게요. 어법 문제. 민호 몇 번 썼어요? 4번이요? 일단 4번은 봐봐. 4번은 왜 맞습니까? 라고 한다면 여기 그리고 여기 두 개 됐죠? 아, 얘가 동사로 사용된 거구나. 전보를 쳐라 이렇게. 전보를 쳐라 이렇게요. 그러면 동사가 3개. 동사가 3개니까 접사는 2개. 그래서 여기 대시 하나 있죠? 여기 그리고 이렇게 있죠? 이렇게 됐어요? 민호가 못 찾았던 건 이거죠. 얘를 동사로 썼다. 전보를 쳐라 이렇게. 그죠 그죠. 동사로 쓴 거죠 여기서는. 됐죠? 그럼 이 정답이 이제 5번인데 왜 5번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옆에다가 요거 하나만 적을까요? 5번에다가 이거 이 설명 많이 했었어요. 기억납니까? ax 플러스 ay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a에 x 플러스 y다. 근데 이게 어차피 더하기잖아. 나는 사과를 좋아해. 나는 배를 좋아해. 나는 배를 좋아해. 나는 사과를 좋아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지? 똑같으니까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 ay 플러스 ax로 바꿀 수 있다. 그럼 얘는 다시 묶어내라. 묶으면 다시 a에 y 플러스 x가 되더라. 그러면 4개의 항목에서 3개가 서로 같아. 그러면 논리 구조상 2개는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뭔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기에 나오고 있는 플러스가 and or but 이란 등위 접속사가 되는 것이고요. x가 동그라미 1번, y가 동그라미 2번. 이 이야기인 즉슨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1번을 바꿨을 때도 말이 통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뭔 소리냐? 여기서 and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가 나왔으니까 이게 맞다면 making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누구랑 붙어야 됩니까? ing랑 붙어야 되는 거죠. 근데 ing랑 붙어야 되는데 여기 프로세싱이잖아. 근데 잠깐만, 얘는 뭡니까? 프로세싱 타임이야. 처리 시간. 붙지 않아요. 애시당초에. 이해됩니까? 그럼 누구랑 붙어야 돼? 여기랑 붙어야죠. 되니? to accept가 동그라미 1번 되는 거니까 그냥 뭐 썼어야 돼? make. to make도 괜찮고 그냥 make도 괜찮고 그냥 우리는 make라고 써줍시다. 됐어요? 오케이? 병렬 구조는 다시 이걸 병렬 구조라고 하잖아요. 병렬 구조는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을 바꿔 썼을 때 말이 통해야 된다. 그게 해석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할까요? 여기서 요 플러스가 등위 접속사잖아요. 질문 하나 합시다. 등위가 무슨 뜻이야? 문법적 지위가 동등하다는 뜻입니다. 무조건 똑같다가 아니라 문법적인 지위가 똑같다. 그러니까 ing야 똑같이 ing, 동사 원형이야 또 동사 원형, 명사야 명사, 이런 식으로 문법적인 지위를 맞춰준다 인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를 동격 이게 뭐냐 등위로 쓸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분사이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아요. 됐죠? 나중에 이렇게 A요? 네. A를 보니까 요거 A 요게 왜 맞냐 이런 거잖아요. 우리 하던 대로 먼저 좀 해볼까요? Sometimes you must inform those close to you of upcoming change by conveying important information while in advance. 동사는 지금 하나밖에 없죠. 접속사가 없어요. 여기서 아마 지우가 뭐지? 라고 생각할 만한 부분이 여긴데요. 아마도 close to 그죠? 여기 왜 요거 괜찮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투머치긴 하지만 질문 이거 어떻게 읽어요? close 가 되면 이게 동사입니다. close the door 이렇게요. 근데 얘가 발음이 close가 있어요. close는 형용사입니다. 어디에 가까운, 잠깐 어디에 가까운, close to you 이렇게 수식하는 거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여기 5분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inform이란 단어에 밑줄 치시고 inform A of B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close to you, 당신에게 가까운 그것들에게 upcoming change, 다가오는 변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지를 해야만 합니다. 됐어요? 이렇게 되니까 괜찮고요. 여기서 도즈라고 하는 선행사를 찾아야 되는 건데 여기서 뭐 사람들 이 정도가 되겠죠?
그런 주변 사람들 정도. 특별한 의미 갖기보다는 이런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잠깐 잘 들어봐. 내가 대충 하고 넘어갔는데 이 도우즈는 뭡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어서 혹시 요거 해석 어떻게 합니까? 도우즈 후. 그렇지. 뭐뭐 하는 사람들. 왜냐면 일단 도우즈니까 여러 명일 거고요. 후니까 사람이겠죠. 뭐뭐 하는 사람들. 그러면 요 문장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those close to you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쓴 거죠. 여기에서 우리 뭐 할 수 있습니까?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를 생략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없앤 거죠. 됐어요? 자, 또 괜찮을까요? 하나만 더 할까요? 시간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요거 13번 하기로 했죠? 까먹고 있었어. 13번 볼게요. 근데 요거는 위치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시험 볼 때는 그렇게까지 막 난이도가 높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많이 봤던 형태들일 거니까. 다만 우리 이거 문제 찾을 때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별표 하나만 칠까요? thus 이렇게요. thus에 별표 치시고 thus라는 표현 언제 쓰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요. 오케이? 그러니까 말이야. Winning can be on double-edged sword. 이 승리라고 하는 것이 양날의 검이에요. 양날의 검. In teaching character development. 이게 인격에 대한 형성, character development. 인격에 대한 형성이란 면에서는 이게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문장이 어디 들어가야 되냐라는 거죠. 가볼까요? 연구에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은 운동선수들이 less likely to do nothing. 나쁜 짓을 좀 덜 한대요. Than people who are not athlete. 운동선수가 아닌 애들보다 나쁜 짓을 좀 덜 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승리는 어때요? 그러니까 승리는 요거는 조금 연결되는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함부로 지우지 맙시다. 잠깐 내버려 두시고 두 번째 however 밑줄 하나 쳐볼까요? 그러나 moral reasoning and good sporting behavior seem to decline. 근데 여기서 그러면 운동선수들은 나쁜 짓을 더 안 해. 운동선수 좋아요. 나쁜 짓을 안 하니까 여기 잠깐만 이 부분까지 여기만 이야기해보면 운동선수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훌륭해. 괜찮을까요? 나쁜 짓을 안 한다라고 했으니까 도덕적으로 훌륭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moral reasoning 이 도덕적인 사고는 and good sporting behavior 훌륭한 스포츠맨 정신, 스포츠적인 행동, fair play 뭐 이런 거죠. 이런 애들이 seem to decline 감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때요? 요렇게가 연결이 되죠. 그래서 A에 집어넣기가 좀 어색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다시 도덕성이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나라고 한 다음에 이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이 도덕성이 감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무조건 도덕성이 감소하면 여기 운동은 안 나옵니까? 뒤에 나오잖아. As athletes. 됐어요? As athlete, 운동선수들이 progress to higher competitive level. 이게 우리 순위 경쟁 같은 거 하잖아. 여기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사실은 도덕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도덕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여기서 운동을 하면서 플러스 경쟁이라는 것이 심화되면서 이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이 감소하게 된다라는 거죠. 잠깐만요. B에 들어가면 될까 안 될까를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므로 승리는 저 승리라는 단어가 어디에 붙습니까? 여기에 붙죠. 오케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누가 승리를 하고 누가 패배를 하고 와 관련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봐봐. 도덕성이 훌륭했습니다. 도덕성이 안 좋았습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그건 누구 때문입니까? 경쟁 때문이죠. 경쟁이 뭡니까? 승리라니까. 그러니까 승리가 양날의 검인 거죠. 그러니까 승리라고 하는 것, 그러니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양날의 검인 겁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됐을까요? 근데 그러면 B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때 바로 써라 쓰지 마라. 바로 쓰지 말라고 했죠. 왜냐하면 문장 삽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해 주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B 뒤에 나오는 문장이 여전히 아직도 요거 경쟁적 상황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B는 정답이 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넣으면 안 되는 거죠. 됐어요? 근데 만약에 B 뒤쪽에 나오는 문장이 요 인격 형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과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온다면 얘랑 관련된다면 정답은 이제 B가 확실해진다. 이렇게 봐야겠죠. 다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요 얘기 많이 썼으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문장 삽입 같은 경우에 문제 풀 때 뭐가 중요하다? 뒷문장을 살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었죠. 뒷문장을 잘 보셔야 된다. 뒤를 보니까 some athletes, 어떤 운동선수들은요 may want to win so much that they lie. 굉장히 걔네가 so much, 굉장히 승리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죠. cheat and break team rules. 규칙도 막 깨고 막 이런 짓을 합니다. 그럼 여기는 뭡니까? 이거는 얘네가 양날의 검에서 나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정답이 여기로 들어가면 되겠죠. 됐니? 봐봐. 근데 순서 찾는 문제들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순서나 문장 삽입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헷갈릴 거거든. 오케이? 그때 가면.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는 지금 이제 알려드린 대로, 그러니까 이거 하나는 하지 마세요. 그래 순서를 정하거나 문장 삽입을 하거나 이거를 어디였었지? 내가 기억해서 문제를 풀어야지라고 생각하면 더 헷갈려요. 이게 오히려 더 헷갈려. 아리까리 하거든, 승희라. 그치? 멍 때리지 말고. 그러니까 더 헷갈리니까 차라리 그러지 마시고 현장에 가서 문제를 푸실 때는 우리가 배운 대로 그래 순서를 정한 데 조거법을 써라. 뭐 문장 삽입할 때는 뒷문장을 봐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식이 될 거고요. 남아있는 기간 동안 우리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제가 준비해드린 거 있잖아요. 자이스토리에 대해서 그래 순서 위치 이렇게 문제 쭈르륵 드렸잖아요. 그거를 좀 열심히 해보시는 게 좀 더 좋다. 혹시 그거 없는 사람들은 요청하셔서 PDF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가지고 연습을 좀 충분히 해보시는 게 현실적으로는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할 건데요.